줄 게 있죠? 줄 거 먼저 주고, 숙제는 안 된 거는요, 해오세요. 네. 목요일까지 다 해오세요. 진서 안 왔으니까 진서 패스. 가름이 경미. 남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주시고요. 거기 맨 앞에 성적표 같이 붙여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붙어있는 게 성적표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멘트가 전반적으로 다 달려져 있으니까 그 멘트 한번 읽고 앞으로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우를 제외하고는, 지우는 안 볼게요. 너는 어차피 여기를 안 했다고 하니까 너는 안 볼게. 나머지 아이들은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부분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부분 시험을 볼 거고요. 마찬가지 거기도 성적표 나올 거야. 알겠죠? 그래서 거기도 성적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답률 줬고요. 그러니까 많이 틀린 문제들이 있고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틀린 거야. 거기 있는 퍼센테이지 숫자가 크면 클수록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틀린 거야, 오히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네 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교가 커멘트를 달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 커멘트는 나도 읽었던 내용이라서, 나도 여기서 별말을 안 할게요. 알겠니? 내가 이미 읽었거든. 그래서 나도 이미 읽고 나랑 이제 검수해가지고 여러분들 성적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드릴 거예요. 아마 계속 쭉 그렇게 드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드릴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만큼 너네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은 프린트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 프린트를 드릴 테니까 이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집어넣어. 집 가서 읽어봐. 집 가서 읽어보고. 오늘은 요거 할 거예요. 2차 함수 관련된 숙제들은요, 내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목요일부터 다시 교재진도 나간다. 목요일부터 교재진도 나간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이제 교재 들고 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잘 쉬었죠? 잘 쉬었잖아. 이제 고딩 된다고 돈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이번에. 아니, 별로 안 가봤고. 뻥치고 있네. 진짜로? 그렇게 많이는 안 받은 것 같은데. 아, 그래? 너 그래도 평소보다는 많이 받지 않았어? 평소에 적게 받은 것 같은데. 아, 평소보다 적게 받았어? 관제가 별로 없었고. 그럼 유감. 이는 똑같아요. 똑같아? 지우는 많이 받았어요? 아, 이번엔 좀 많이 받았구나. 여기가 진정한 조용한 승자는 조용하잖아요. 승자는 조용하잖아. 이번에 고딩 된다고 아마 그래도 좀 원정을 좀 떠났으면 돈 좀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도 한 사람이 주는 돈이 좀 셌을 텐데, 이번에. 맞아요. 한 사람이 주는 돈이 좀 셌을 텐데. 돈 말고 다른 것도 있죠. 기프티콘 받았어요? 아니요. 이번에 가방 줬어요. 핸드백? 아니, 그 백? 학교 갈 때. 샤넬? 샤넬? 구찌? 가방. 그러니까 샤넬? 구찌? 아, 지가 구찌야 샤넬이야 뭐야? 아니, 닥스. 야, 씨, 비싼 거 사네. 야, 닥스도 비싼 거잖아. 간바도 아빠가 이번에. 야, 고딩 간다고 완전히 그냥. 나는 이제 뜯길 일만 남아있어요. 나는 주는 것만 남았잖아. 나는 이제 받는 게 없어요. 점점 용돈이 줄어들어. 엄마 용돈 줘 했더니 엄마가 주긴 주는데 용돈 액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 용돈 쫓게 줘 하니까 너 돈 벌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나 이제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의 용돈만 받아요. 진짜 되게 슬퍼요. 되게 슬퍼요. 자, 예비 소집일 언제? 아, 너네 안 간다 그랬지? 니네 3월까지 다 안 가죠? 네. 학교 공사한다고. 그리고 저번 달에 간 곳은 니네 학교가 아니라 재물포고를 갔죠? 남고를 간 소감이 되게 별로였죠? 왜? 남자애도 만났을 거 아니야. 재고랑 이렇게 붙어 있었다던데. 재고가 11시까지였고 저희가 그 다음 타임이어서. 야, 가지가지 한다 진짜. 대신 니네 3월 달에 학교 가면은 되게 재밌을 거잖아요. 다이나믹 할 텐데, 니네 나름 학교가 다이나믹 할 거예요. 그리고 니네 교과서 수학 출판사를 알아냈고 내가 교과서를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봤어요. 니네 교과서를 봤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개빡셉니다. 교과서 빡셉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교과서 빡셉니다. 교과서 빡세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교과서인 건 확실한데 빡세더라고.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빡세니까.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해줄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니네 여기 4명 있는데 4명 교과서가 똑같아요. 다 같은 교과서 써요. 동산이랑 니네랑 같은 교과서 써요 이번에. 아예 똑같은 거요. 근데 쟤네가 골랐다는 건 그 교과서가 어려웠기 때문에 골랐다는 소리거든. 걔도 걔네 학교는 대놓고 어렵게 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걔네 학교는 대놓고 어렵게 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월 되면 화이팅하고, 하나만 전달하자면 니네 학교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3월 때 되고 이제 우와 하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이제 우리는 수학 시간에 1단원부터 하지 않는다 하는 그지 같은 선생님이 걸릴 수 있어요. 1단원부터 안 하면은 반드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3단원부터 할 수도 있어요. 4단원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3, 4단원이랑 1, 2단원은 연결이 돼 있는 게 1, 2단원만 연결돼 있고 3단원과 4단원은 아예 그냥 좀 독창적이에요. 아예 그냥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야. 특히 4단원 행렬은 앞에 있는 거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풀 수 있고요. 행렬은 진짜 컴퓨터를 좀 알면 풀 수 있어요. 니네 중학교 때 정보 하잖아요. 그 정보를 알면 돼요. 그 정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행렬은. 그리고 그 이제 경우의 수라고 있는데 그 경우의 수라는 친구는 너는 2학년 것만 알기 때문에 중2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나갈 수도 있어요. 니네 학교가 그랬던 전적이 있는 학교이기도 해요. 너네는 경우의 수를 먼저 나갔던 전적이 있는 학교예요. 인일여고는 2022년에 22년에 그렇게 먼저 나갔던 적이 있는 학교고, 다행히 그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나가고 있기는 한데, 순서대로 나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인간이 하는 게 갑자기 모르잖아요. 교과서가 바뀌었겠다, 바뀐 기념으로 우리는 한번 변화를 줘보겠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미리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1단원부터 안 나가면은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내가 뭐 추가 보강을 잡든 해가지고 니네를 나갑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만약에 3단원 먼저 나가게 되면은 진서랑은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진도도 완전히 달라질 거고요. 어쩔 수 없어요. 1학기는 그래, 적어도. 그리고 2학기는 그게 더 심할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지, 어떻게 될지. 근데 순서대로 나갈 것 같긴, 첫 해라서 순서대로 나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다시 얘기하자면요, 여러분들 3월달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제 애들이랑 친해지고 애들이랑 어떻게 노래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학교 진도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번 주 포함하면 4주 남았고, 그쵸? 대학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참 빠르죠? 분명히 저번 달에 우와 나 졸업했다, 우와 방학이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학이에요. 벌써 개학이에요.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입학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죠. 반배정 결과도 화이팅 하시고요. 너네 아직 나지도 않았다. 왜 반배정도? 2월 28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나온다며? 네.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자, 우리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페이지 1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리 얘기할게요. 얘로 잠깐만 넘겨볼래? 이쪽에 바라보기로 가게 되면 내가 이쪽에 바라보기에는 몇 번을 지금 안 할 거냐면 1번은 안 할 겁니다. 1번은 내가 넣고 나서 풀어보다가 다시 한 번 더 느꼈어요. 너네들이 못해요. 지금은 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배운 게 있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쪽에 바라보기 1번이에요. 이쪽에 바라보기 1번. 이쪽. 여기 밑에 있잖아. 거기 밑에 쪽번호 있잖아. 내가 쪽번호 달아줬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그래서 여기 직선의 위치관계와 이차함수 그래프는 2번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1번은 건너뛸 거야. 왜냐면 1번은 내가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오늘 밴드에 손글씨 해설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거는 저번 주가 아니지. 니네는 일주일 만에 만나죠? 되게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에요. 저번 주에 했던 거는요, 이미 손글씨 해설을 올려놨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올려놨기 때문에 풀어보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손글씨 해설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오늘 것도 손글씨 해설이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그럼 오늘 거 올렸을 때 내가 그 1번은 이렇게 지워놓고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추후에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2차 부등식이라는 거를 배우고 나서 그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시 1쪽으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1쪽은 약간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좀 리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좀 자세하게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대신 여기는 그건 알고 있으면 도움 돼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 얘네들을 알고 있으면 도움은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때 개념할 때는 얘를 식으로 많이 접근해서 뭐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드렸을 텐데 오늘은 그 식으로 보는 걸 어쨌든 연습을 해봤잖아. 그럼 연습을 좀 해봤으니까 이제는 그래프로 좀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려고 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로 좀 바라보는 시각을 좀 키워드릴 거고요. 이걸 그래프로 바라보게 된다면 오히려 제가 가리키는 바가 뭔지가 바로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래프로 좀 몇 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래프로 좀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x축이 있습니다. 그때 2차 함수와 x축이 지금 현재 몇 개 점에서 현재 만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있다? 2점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가 현재 x축과 2점에서 만나고 있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려보세요. 근데 그려보면 우리는 당연히 x축보다는 2차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니까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린 몇 차항의 계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1차, 2차 상수 중에서 2차 최고차가 가장 중요하죠. 됐니? 여기까지는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최고차만 알면 되지. 왜? 얘가 모양을 결정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최고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2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보면은 딱 와야지. 얘 이거야 아니면은 적어도 이거야. 손으로 그려봐.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위로 볼록 아니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죠. 이렇게. 됐나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은요. 얘가 이렇게 그려지지. 어떻게 되든 간에.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얘를 요렇게 그려놓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돼 있는 요 y는 여기 있었던 y는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우리는 ax 마이너스 b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현재 무슨 축과 만나고 있는 거를 찾고 싶냐면요.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x축이기 때문에 그럼 x축은 그냥 어떻게 되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직선을 아무거나 싹 그리기만 하면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쫙 그렸더니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2개 점에서 만나고 있대요. 라는 거를 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얘가 현재 x축이 되었고 그때 만나게 되는 여기 x점 2개가 생깁니다. 그때 x점 2개가 각각 마이너스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치?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랑 얘가 그래서 3이다. 요 정도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 그러면은 좀 이제 보여야 돼요. 왜 이제 좀 보여야 되냐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내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여기는 2개 점이 있는데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2개의 점은 결국 곡선과 직선의 뭐예요? 그치? 교점이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교점이라는 걸 잘 한번 떠올려봐. 교점이라는 걸 잘 떠올리면 끝나요.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현재 교점이죠. 교점. 그럼 교점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같은 y값을 갖게 하는 x가 존재했다라는 거야?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했단 소리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있었던 얘 교점을 찾아본다는 건 여기 있었던 제 2차 함수 마이너스 2x 제곱과 거기는 우리는 ax 마이너스 b라는 요 친구가 있는데 얘가 현재 누구랑 만나고 있는 점을 궁금해하냐면 x축이죠. 그럼 x축을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y가 얼마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 돼버리니까 그치 y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한번 뭐야? 지금은 여기서 딱 이 그래프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얼마가 되는 값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0이 되게 하는 x값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점의 의미는 여기 있는 요 곡선과 직선이 같아지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함수값이 아예 똑같아지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값이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x가 존재했다는 소리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충족하는 결국 누가 존재했다라는 거냐면은요. 그 방정식을 충족하는 우리는 x의 값이 존재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왜냐면 이 방정식을 충족하는 x죠.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찾아준 거란 말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방정식의 뭐야? 이게 한 글자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야. 그럼 그 x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한 글자로 뭐라 그런가 그랬어 내가. 이걸 해라 그러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방정식의 근.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그 x값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그 방정식의 해가 되겠구나 라는 게 여기 최종 결론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얘 x값이 현재 마이너스 2랑 3인 거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만족해주는 그 x가 마이너스 2랑 3이었다는 소리는 다시 하면 저 2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그 x 2개가 나왔다는 소리인데
그럼 저 2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그 x 두 개가 각각 마이너스 2랑 3이었대요. 이게 결론이에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x 값을 찾았고 그 x 현재 마이너스 2랑 3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문제를 좀 다시 한 번 더 적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ax 제곱 ax 마이너스 b는 0이다라는 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때 그 2차 방정식의 해, 우린 여기 있는 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2차 방정식의 해 두 개를 나는 지금부터 누구랑 누구로 잡을 거냐면 마이너스 2랑 3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으면 끝났지. 그럼 바로 뭐야? 우리 근 두 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의 개수 찾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대입해서 구해도 되겠지만 근계관을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대입해서 구해도 되고 근계관을 써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나마 얘를 플러스로 만드는 게 좋아요. 다 넘길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 넘겨서 그래서 우린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이다라고 잡았을 때 그때 그 x값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마이너스 2랑 3이라고 잡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똑똑하게 근과 계세 관계를 쓰겠습니다. 그럼 근과 계세 관계는 어차피 두근의 뭐랑 두근의 뭐를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합과 곱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게 두근의 합.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두근의 합을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결국 누구랑 누구 더해주면 되냐면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2랑 3을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더하기 3 하면 얼마예요? 1이죠. 그때 여기 나왔던 그 두근의 합 1은 결국 얘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가 된다 그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차분의 1차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 2분의 1차항의 개수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근과 계세 관계라는 것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면은요. 우리 이거잖아.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근과 계세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주어진 저 2차 방정식의 해 두 개를 나는 지금부터 m과 n이라고 잡는다고 치면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근의 합과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기는 두근의 합은요. 증명은요. 개념에서 내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증명은 지금 건너뛰고요. 만약에 이거를 모른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3월달에 한 번 더 해줄 거니까. 됐니? 여기까지는요. 3월에 여기 한 번 더 할 거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을 더한다. 그럼 이거 두근의 합이죠. 두근의 합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이렇게 써주면서 그래서 마이너스 얘가 그래서 a분의 b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수를 가지고 두근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근의 곱을 찾는다는 건 몇 차분의 몇 차였기 때문에 그치? 2차분의 상수죠. 그래서 우리는 2차분의 상수 각각의 개수들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뭐분의 뭐가 되냐면 2분의 c가 됩니다. 이런 논리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써서 풀었냐면 똑같잖아요. 근 두 개를 준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근 두 개를 줬으니까 이렇게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풀어주면 끝나네요. 따라서 나는 여기 마이너스 주니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결국 2분의 a를 잡아준 게 여기 숫자 얼마가 된 거예요? 2분의 a가 숫자 얼마가 됐어요? 1이 됐으니까 따라서 a 나왔지. 그러니까 a가 그래서 숫자가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a가 2예요. 그래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근의 곱도 이용하게 되면 b 나와요? 안 나와요? 상수항 나오지?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물론 대입해서 찾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두근의 곱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두근의 곱은 진짜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랑 3을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6 나와요. 그때 여기 나오게 되는 그 마이너스 6이 몇 차분의 몇 차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되니까 그치? 2차분의 상수.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2분의 b가 되었습니다. 라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왔네. b는 마이너스 얼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다? 누가 3이야? 곱해야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6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a가 현재 2고 b가 얘는 더하래? 더하시면 되죠. 정답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치? 정답 그래서 마이너스 10입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문제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이렇게 곡선과 직선이 만나게 되는 교점이 생기게 되었으면 그 교점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2차 방정식의 해를 얘기하고 있다. 요것만 딱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2번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밑에 있는 2번도 같은 내용이니까 여기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그림으로 접근하시면 쉬워요. 이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 이거 100% 그림으로 풀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림으로 와다.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런 문제들 풀 때 그림 잘 그리면 도움 진짜 많이 됩니다. 그림 열심히 그려보세요. 알겠죠? 그림 열심히 그리세요. 그래서 여기 그림 열심히 그리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볼까요? 자, 2번 가볼까요? 2번. 자, 여기를 같이 한번 보게 되면 방금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흘러갈게요. 잘 한번 보세요.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때 2차 함수가 이제 무슨 축과 비교를 했을 때 축과 만나고 있을 때 그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2점이랑 b에서 만나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봐봐라. 지금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만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거를 가지고 너네가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느낌이 될 거냐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생각이 들어요. 맞잖아. 지금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공감하는 거야.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면 맞아요.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아하면 맞지? 여기까지는요. 뭐 어떻게 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하자고.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하자. 진짜 못해요. 왜? 뭐 숫자라도 알려주든가 그러면은 좌표라도 알려주든가 그치? 그런데 생뚱맞게 그냥 A, P 이러고 끝났다는 거예요. 뭔가 안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거를 실제로. 그러면은 좀 풀려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요. 당연히 몇 차항의 개수를 봐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2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에만 동그라미를 쳐봐. 자, 그럼 여기 x제곱이죠. 그럼 얘 최고차항의 개수가 현재 얼마예요? 2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이거지. 1. 그럼 1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이거야 아니면은 요거야?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적어도? 아래로 블록이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요런 그래프인데 축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럼 얘가 일단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가 x축이라는 직선을 그리겠지. 그럼 x축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뚫리겠지. 그럼 얘 이렇게 했을 때 몇 개 점에서 만나게만 그리기만 하면 돼요? 2점에서 만나게만 그리기만 하면 돼. 다시 한번 뭐예요? 이렇게 딱 그려주면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놨을 때 여기 x축과 만나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교점 2개 생겼죠? 네. 이 교점 2개를 나는 지금부터 뭐냐면 A, B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잡아. A가 앞에 것이 되어도 돼. A가 뒤에 것이 되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봐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를 나는 지금부터 A. 그러면 여기를 나는 지금부터 B. 이렇게 그냥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한테 준 두 번째 정보는 누구의 길이를 알려줬니? 내 길이 알려줬어요. 그때 여기 길이가 현재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답니까? 그럼 이 4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림으로 그리니까 어떤 정보를 줬는지는 이제 눈치는 챘죠. 됐냐? 여기까지요? 그럼 어떤 정보를 줬는지 눈치를 챘으니까 그럼 여기서 같이 한번 봤을 때 그럼 지금부터 너네한테 질문을 던질 테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해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질문에 대답을 해봐라. 그럼 어떤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냐면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3분의 AB의 길이입니다. 길이는 간격을 재는 거죠. 좌표로 주어졌을 때는요. 간격을 재는 거니까 얘네들 현재 간격이 4만큼 떨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간격을 실제로 한번 재보세요. 그럼 얘네들의 간격은 X좌표들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Y좌표들의 차이입니까? 이거는 X들의 차이일까요? Y들의 차이일까요? X 지우는? X죠. 왜 그러냐면 Y가 똑같죠. 그러니까 Y가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결국 뭐야? X들끼리 떨어져 있는 정도만큼만 재도 간격은 나온다는 소리야. 길이가. 수직선이니까.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 X좌표들이 중요한데 그 X좌표들의 좌표들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죠.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해? 모르면 문자라도 써서 식을 표현을 해보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B에 X좌표를 N 그리고 A의 X좌표를 N이라고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 연두색으로 잡아준 건 누구 좌표냐면 X좌표인데 누구랑 누구의 X좌표냐면 여기는 A랑 여기는 B 곡선과 직선이 만나고 있는 교점의 X좌표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얘네들을 x좌표로 잡아주게 되면 결국 저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가 나오기는 해요. 그때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는 실제 x좌표들끼리의 차이니까 우리는 m에서 n을 빼준 것이 되었습니다. 얘가 얼마나 소리냐면 4란 소리예요. 근데 아직까진 저것만 봐도 뭔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아직까진 애매모호해요. 그럼 애매모호하면은 그 애매모호한 거를 확신하게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지. 그러면은 그때 가져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 그때 여기서 가져와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여기 체크. 그때 내가 아까 연두색으로 체크해놓은 얘네들의 의미예요. 아까 1번에서 설명했던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아까 1번에서 보여줬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이거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죠. 그러면 우리 곡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 교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교점이면 우리 저기 있는 곡선 나한테 주어지는 건 저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3a랑 그 다음에 우리는 직선이 x축이죠. 그럼 x축은 y가 얼마란 소리예요? 0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얼마가 되는 그 순간에 찾아주는 게 필요하냐면 얘가 결국은 0 되는 그 순간에 찾아주는 게 필요하죠. 그때 얘가 0 되는 그 순간에 찾아주었을 때 우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잡아주세요. 그때 얘네들의 교점을 구했더니 그 교점의 x좌표가 서로 m과 n이라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그 교점 자체는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뭐라는 거예요? 그치? 이거의 해를 알려준 거고 그 해가 현재 지금 나는 m과 이것이 현재 우리가 여기서 잡아줄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가 현재 m과 n인 거예요. 그럼 해가 주어진 거야. 해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해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 그러면 또 뭐 하면 돼? 근과 계수의 관계 그대로 뭐 하면 돼? 합, 곱 쓰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의 해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근의 합을 찾을 거고 그럼 두 근의 합은 결국 나는 m과 n을 더해주는 거니까 실제로는 그냥 m에다가 n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m 더하기 n을 하면은 얘가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게 될 거니까 m 더하기 n 하면 얼마야?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그치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저기는 1분의 1차 마이너스 2a 나는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면 몇 a가 돼요? 그러니까 몇 a? 예 그래서 접합 체크. 그래서 두 근의 합이 2a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두 근의 곱도 구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두 근의 곱을 찾을 겁니다. 그럼 두 근의 곱은 결국 우리는 m과 n을 곱해주는 것이 되겠지? 맞나요? 그럼 여기는 m과 n을 곱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쟤네들을 곱해보세요. 그럼 몇 차분의 몇 차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은 그치 2차분의 상수지. 그러니까 1분의 그래서 몇 a가 돼? 3a. 그러니까 3a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잡아놨을 때 얘 좋고 얘 좋고 얘 좋고 잘 정리하다 보면은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겼죠. 그게 바로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잘 봐.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연결할 수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었던 얘랑 여기 있었던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무슨 공식 쓸 수 있냐? 곱셈 공식 쓰면 돼. 됐냐? 어떻게 소스는 다 던져진 거잖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나는 m 더하기 n 가지고 m-n 만들 수 있지. 뭐 하면 돼? 이거 적어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m 더하기 n을 제곱하고 거기서 몇 mn을 빼주기만 하면 그러면은 m제곱 더하기 n제곱만 남겠죠? 난 얘를 만들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mn의 몇 배를 빼주면 되냐면 4배 빼주면 돼요. 그럼 얘가 결국 우리는 m-n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기억나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중3 때 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뭐 하면 되냐면 넣고 여기까지는요? 다 넣어보면 돼요. 그러면 m 더하기 n은 얼마예요? 몇 a? m 더하기 n은 몇 a? 2a.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 2a를 제곱한 거. 거기서 우리는 4 곱하기 3a. 즉 우리는 12a를 빼죠. 그때 얘가 현재 제곱이 됩니다. 4의 제곱 얼마? 16 이거 찾아주면 되니까 결국 얘 제곱해서 나오게 된 여기는 4a 제곱에서 마이너스 12a가 되었고 16 넘어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 한 개 그래서 0이 되죠. 그래서 4로 다 나눠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4로 다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우리는 a 제곱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몇 a가 되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되었으니까 그쵸? 빼기 4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그래서 0이 되었으니까 그럼 얘 인수분해 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 인수분해 하면은 결국 얘가 그래서 a 마이너스 4랑 그 다음에 a 더하기 1이 그래서 0이 되니까 따라서 a 나오네요. a 얼마야? 양수만 찾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4가 됩니다. 여기 있는 2번 답은 4.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맞지? 같은 원리요. 그래서 여기 있는 3번 2020년에 나왔었던 3월 고2 학평기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똑같아. 방금 했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지금 여기 두 가지 문제를 보여드렸는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괜찮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나름 낭낭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3번 푸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걸 가지고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잘 봐. 잘 봐. 똑같이 나 똑같아. 계속 뭐 가지고 접근시킬 거야 너네? 나 오늘 계속 얘기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림 그릴 거라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참고로 나는 그림 실력이 개판이에요. 근데 개판이 나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건 니네도 한번 그려보란 소리야. 그려보면 오히려 이해가 될 거예요. 몇 개.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좀 그려봐. 알겠니? 조금 적응될 때까지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머릿속에서 대충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면 그때부터는 안 그려도 돼. 근데 그 전까지는 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오히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풀면은 오히려 어떤 거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솔직히 얘기하자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곡선 2x-5x 더하기 a와 곡선 그리고 직선 y는 x 더하기 12가 있는데 얘가 일단 첫 번째 서로 다른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치? 끊어봅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일단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려볼까요? 그럼 얘 2차함수 먼저 그리지. 얘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야? 2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 2차항의 개수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니까 2를 딱 보는 순간 얘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아래로 볼록이죠? 양수니까 만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려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요거랑 그 다음 직선 y는 x 더하기 12니까 증가는 하고 있죠. 근데 얘가 몇 개 점에서 만나게만 그리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일까요? 두 개 점에서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충 딱 그려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그래서 y는 얘가 그래서 x 더하기 12. 제가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얘가 그래서 y는 얘가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때 얘가 이렇게 두 개 점에서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교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교점의 x좌표에 뭐를 알려준 거예요 지금? 그 두 교점의 x좌표에 뭐를 알려줬어요? 곱 알려줬고 그 곱이 현재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다는 것? 4. 마이너스 4가 되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일단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시작은 스타트를 끊을 거는 당연히 뭐냐면 교점이에요. 무조건 우리는 교점에서 얘기를 하고 교점에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여기 있는 교점들을 잡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우리가 교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나 교점이야. 나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교점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요 곡선과 직선이 같아지는 그 순간이 생겼다야 생기지 않았다야? 생겼다는 거예요. 함수값이 같아지는 그 순간이 생겼다는 거니까 그럼 함수값이 같다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점이 생겼다는 거 결국 저기 있었던 제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와 저기 있었던 제 x 더하기 12가 모여지는 순간이 생겼다는 거냐면 똑같아지는 순간이 생겼다. 이 정도까지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게 되는 순간이 생겼다는 거에 따라서 얘네들 한쪽을 다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넘기시면 그래서 우린 얘네들 넘겨주게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게 그래서 우린 여기는 2x제곱에 마이너스 그래서 6x가 되었고 넘어오면 그래서 우리는 더하기 a 마이너스 12가 되었을 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0이 됩니다. 그때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교점은 해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2차 방정식을 충족하는 해를 찾았는데 그 충족하는 해가 아직까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나는 지금부터 x를 m과 n이라고 잡겠다.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충족하는 해 이게 바로 교점의 x좌표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좌표들을 각각 나는 m과 n이라고 잡아놓고 보겠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다 끝났는데. 진짜 다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저기 두 번째로 준 두 번째 조건. 두 교점의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4다 그랬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두 교점의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4다. 이줄. 그래서 두 교점의 x좌표의 곱을 구했더니 얘가 현재 마이너스 4다. 다시 한번 뭐예요? m과 n을 곱한 거예요. 그럼 m과 n을 곱했다는 건 다시 한번 여기는 두 근을 뭐 했다는 거야?
그치? 이거 두 근의 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근의 곱 mn을 준 거야.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잖아요.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은 그래서 몇 차분의 몇 차가 된다는 것까지만 잡아주기만 한다면 그치? 2차분의 상수니까 여기는 2분의 얘가 그래서 a-12가 된다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그게 실제 x좌표의 곱이죠.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는 걸 잡아주면 돼요? 마이너스 4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차 방정식 풀어주면 a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얼마 곱할래? 그러니까 2 곱해서 따라서 나는 여기는 a-12 구한 게 마이너스 8이래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a가 얼마가 되었대? a가 4가 됐대. 그러니까 상수 a값 나왔지. 정답 얼마래요? 그치. 정답은 4래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많이 안 어려웠습니다. 기억나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새록새록 쭉 기억날 텐데 옆에 두 문제 있을 거예요. 5분만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웠던 걸로 충분히 다 풀리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한번 좀 곱씹어보면서 천천히 풀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옆에 두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 이쪽 가봅시다. 이쪽. 자, 이쪽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번은 버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버리겠다가 아니라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해드릴 건데 지금은 당장은 버릴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버리고 2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림으로 좀 이해하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 될게요. 자, 마이너스 1,0 지나고 기울기가 현재 m이 되는 직선이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직선이 곡선 저기에 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찾아야 될까요? 기울기를 찾아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답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기울기 찾으라는데 기울기를 지금 당장은 못 찾고요. 일단 여기 문제를 읽어보면 얘를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이 접한대요. 그러면 일단은 뭘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거냐면 어쨌든 접한다는 것 자체도 만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선과 곡선이 현재 서로 만나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요 2차 함수예요. 여기가 현재 1이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 1이니까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최고 차이 계수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직선이 어디서 그려질지 모르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직선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지만 얘가 뭐 한다라는 것만 주목하면 되냐면 동그라미 칠 거 아니면 밑줄을 그어. 얘 접한대요. 그럼 접한다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접한다에 또 다른 말은 얘 몇 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하게 그리기만 하면 되냐면 한 점에서 만나게 그리기만 하면 돼. 어떤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아수 보세요. 여기 여기까지는요. 접했어요. 뭐 멀리서 보면 접했어. 여기까지는요. 멀리서 보면은 접했어요. 너네도 이렇게 원근법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접했죠? 왜 비웃지? 야, 왜 비웃냐고. 니네 학교수 학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요. 학교수 학생님이 나보다도 못 그릴 수도 있어요.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봅니다. 꼭 내가 다 잘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지 않냐? 나는 그림을 못해요. 난 그림을 못 그려. 알고 있죠? 잔망루피 맞아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여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잖아, 얘가. 그쵸, 여기까지는요. 알아서 봐. 야, 왜 비웃냐고. 알아서 보라고. 아니, 가까이서 보자. 왜 멀리서 보라고. 멀리서 봐야지. 솔직히 지우야, 접했잖아. 그쵸? 봐봐, 멀리서 보면 접했다니까. 더 멀리 가라고, 더 멀리. 더 멀리 가면 접했다고. 근데 이거 좀 심했나 봐. 나 지금 이걸로 보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안 접했네? 아, 몰라. 그냥 가. 됐니? 여기까지는요? 접했대요. 저렇게 그리면 돼요. 뭐 내가 뭐. 야, 갑자기 내가 환세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 여기 같이 한번 봐봐.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끝. 바로 뭐야? 바로 끝. 바로 끝. 바로 끝. 바로 뭐냐면은 그럼 얘 한 점에서 만났다는 건 교점이 어쨌든 존재했단 소리야. 그럼 교점이 몇 개란 소리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점이 몇 개란 소리야? 그치? 여기서 교점이 생겼다는 건 여기서 교점이 현재 한 개였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교점 한 개가 나온다라는 거는 어쨌든 저기서 만나는 교점이 해죠. 그러니까 해도 한 개다라는 거를 우리가 떠올릴 수는 있어야 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교점이 한 개다라는 거 결국 해가 한 개란 소리니까 결국 우리는 해가 한 개예요 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 해가 한 개라는 거를 결국 어디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냐면 결국은 어떤 방정식의 근이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어떤 방정식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곡선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선에 대한 식을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뭘 찾는 게 필요한 거냐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결국은 되게 중요한 게요. 결국은 되게 많이 중요한 게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여러분들 공수 2에서 나와요. 공수 2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럼 공수 2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가 왜 배우고 있어요? 이 생각을 하겠지 니네가 지금. 공수 2에서 하는 거예요. 2학기 때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왜 우리가 이거를 배우고 있어야 됩니까? 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너네 직선의 방정식은 몇 차 함수로 이거를 인정하면 되냐면 1차 함수로 인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1차 함수는 배웠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냥 1차 함수씩 찾으라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그냥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으면 되냐면 얘는 그냥 단순해.
일단 1차 함수의 식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함수 식을 찾으러 간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한테는 현재 기울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 주어졌으면 당연히 우리는 뭐부터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뭐부터 봐? 당연히 뭘 그래프를 그리고 자빠졌어? 식 찾으라니까. 기울기 주어졌죠. 그럼 기울기 그대로 갖다 쓰는 게 1번이죠.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 찾을 땐 기울기를 찾는 게 1번이니까 무조건 기울기를 찾으세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1차 함수식을 찾을 때는 제발 부탁인데 내가 너네 2학년 때도 이렇게 분명히 들었을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2학년 때 수학 좀 했다. 무조건 이렇게 들었을 텐데 다 필요 없고 1차 함수식은 기울기를 제일 먼저 찾으세요. 기울기만 찾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풀립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1차 함수식에서 제일 먼저 찾을 거는 그래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기울기를 찾았는데 여기는 대놓고 아싸 땡큐 아 땡큐 기울기 m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기울기 그냥 가지고 오시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울기 가지고 왔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y는 바로 만들어. 그럼 얘가 그래서 우리는 y는 x 더하기 여기 상수가 아직까지 뭔지 모르니까 여기 n인데 여기 1차하기 개수가 바로 뭐냐면 기울기인 거야. 이렇게 y에 정리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울기 m을 그대로 여기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얘가 기울기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x의 개수가 기울기 자리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지나고 있는 점을 알려줬네요. 몇 컴마 몇을 지난다고 했냐면 여기 있는 얘가 현재 마이너스 1,0을 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뭐 하면 되냐면 대입하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넣어주게 되면 끝. 그래서 y 대신에 제로를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m 더하기 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n을 구하면 얘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n은 그래서 m이 됩니다. 끝났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정리해보게 되면 문자가 하나로 정리는 돼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우리는 mx 더하기 m이 되었고 결론 뭐야? 얘랑 갖게 되는 그 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줄 수 있는 결론은 바로 뭐냐면 그때 저기 있었던 즉 x제곱 더하기 우리는 x 더하기 4랑 여기 있는 얘의 mx 더하기 m이 있는데 얘네들이 모여지는 순간이 생겼냐면 같아지는 그 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럼 산적으로 다 넘겨주다 보니까 다 넘기게 되면 얘가 그래서 우리는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는 그래서 1-m의 x가 되고 끝에 넘어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4-m이 얘를 계산해줄 때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2차 방정식 해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그치.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해의 개수가 지금부터 몇 개가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이제 한 개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해의 개수가 한 개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판별식이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판별식 1차항의 개수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에 4배를 빼준 거.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그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다는 거 보여주면 돼요? 같다. 이거 하나 보여주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났지? 왜? 그러면은 이거 딱 쓰는 순간 아쉽게도 얘가 짝수가 아니에요. 그냥 판별식 쓰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 판별식 쓰게 되면서 여기 있는 그냥 판별식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1-m으로 잡았을 때 얘 전체 제곱한 거에서 2차 곱한 거에 4배. 그러니까 4배의 2차의 개수 1 그리고 상수항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4-m까지 곱한 거를 뭐 해주면 되냐면 빼주면 됩니다. 얘가 얼마란 소리냐면 얘가 지금 현재 제로가 되었다. 이거 보여주시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그럼 얘 정리하면 얘가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에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를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몇 m이 되냐면 4m이 되었고 얘가 그래서 0이 되었대 라는 거 보여주면 끝.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얘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되니까 얘는 그래서 m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몇 m이 되었냐면 그래서 더하기 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합니다.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 0이 되었습니다. 끝. 그러면 얘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답 나오겠죠. 인수분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수분해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렇지. m 더하기 5와 그 다음에 m-3이 0이니까 따라서 두 개 나오네요. 그래서 m은 몇 아니면 몇이 된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었으니 그치. 마이너스 5 아니면 3이 되었으니 양수 찾으라 그랬죠. 정답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것도 나오게 돼요. 양수 찾으라 그랬으니까 정답 얼마? 그치. 정답 3. 그래서 정답 3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다음 거. 그래서 우린 여기 다음 거 3번. 여기 마지막으로 보고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라! 네, 넘어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잘 봐.
내가 너네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직선 저게 2차 함수 저거의 그래프와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요? 만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한번 밑줄 그어볼래요? 저기 있는 저 직선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도록,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만나도록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너네에게 하나만 좀 물어볼 테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그렇지, 만나겠어? 그러면 나한테 주어져 있는 조건은 하나일까요? 아니면 두 개일까요? 왜? 그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 판별식이 0일 때랑 판별식 0각 할 때. 그러니까 그걸 왜? 왜 그게 나오냐고. 내가 물어본 건 Y예요. 왜 그게 나오냐는 거야. 왜 그게 나오냐는 거야. 그게 내 질문이에요. 원래는 저기 옆에가 조용했는데 저기 옆에가 갑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높으신 분이 오니까 목소리가 들리네요. 너네 영어 할 때 내 수업 그럼 많이 들었겠다? 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겠다. 여기가 맨날 웃었죠? 응? 여기가 맨날 웃었죠? 왜? 몰라. 웃던데요? 얘네 중3이랑 할 땐 거의 이제 하하호 하면서 수업하잖아, 거의. 그러지 않아? 왜? 우리 할 때도 나름 하하호 하면서 하고 있어요. 맨 뒤에 있는 고2반 봐. 거기 완전 조용해. 그러면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거 이건데? 왜 얘가 조건이 두 개냐고? 왜 얘가 조건이 두 개인 거야? 그게 궁금한 건데? 뭐 이유는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잖아. 판별식이 0이랑 같다. 얘네들 쓸 수 있는 이유가 뭔데? 그래, 만난다는 것 자체가 몇 개 점 아니면 몇 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야? 그래, 그거 물어본 건데요? 난 그거 물어본 건데요? 야, 내가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는요, 니네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네가 생각할 수 없는 걸 내가 물어보진 않아요, 적어도. 니네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니네가 머릿속에서 이게 설마 정답이겠어 하는 거를 그냥 질러와. 그게 맞을 수 있다니까.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게 맞을 수 있다니까. 봐봐. 지금 이것도 니네가 이게 설마 맞겠어 하는 게 지금 맞았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그래프를 만든다는 건 결국 첫 번째는 직선과 곡선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직선과 곡선이 몇 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냐면 한 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한 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접하는 것다. 접하는 것도 현재 포함이 되는구나. 이거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직선과 곡선이 몇 개 점에서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두 개. 그렇지. 직선과 곡선이 두 개 점에서 만나도 되죠. 그래서 직선과 곡선이 두 개 점에서 우리는 만나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딱 잡아주게 다 보니까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그 다음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그 다음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하나로 묶으면 그게 어쨌든 교점이 하나고 얘가 교점이 두 개란 소리고 어쨌든 직선과 곡선의 교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그 2차 방정식의 해란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해가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얘는 해가 한 개 그리고 얘가 그래서 해가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얘는 해가 두 개가 됐다. 이거를 통합한 게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해가 한 개라는 것 자체가 판별식으로 잡았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얘가 한 개면 크다야 같다야. 그래서 얘가 현재 같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고 해가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되면서요.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얘네들이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 준 게 결론이에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 준 게 결론이에요. 따라서 우린 여기 있는 판별식을 구한 게 0보다 어떻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냐면 크거나 같다. 이거를 보여주면 돼. 그러면 이거를 만족해주는 요 판별식을 찾으려면 어쨌든 2차 방정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럼 2차 방정식을 찾으려고 하면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잖아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알겠니? 그림으로 보면은 아까 이렇게 그려졌던 이 그림이 지금 내가 현재 그림으로 지금 현재 안 그려서 봤는데 그림으로 그려서 보게 된다면 얘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소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나 뭐가 막아 씌었나 봐. 접하는 걸 못 그려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었다는 소리야. 뭐 니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그럼 이 둘을 현재 같이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는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따라서 결국 저기 있는 저 식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었던 제 2차 함수
마이너스 2x 더하기 6과 저기 있었던 제 직선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뭐 하게 되는 순간을 찾을 수 있냐면 같게 되는 순간을 찾을 수 있다. 그때 이거를 만족해주는 요 방정식의 해가 하나 아니면 두 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제가 한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제 넘어오게 되면 더하기 그래서 우리는 6 마이너스 k를 한 게 0이다. 라고 잡아줬고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쓰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쉽게 1차항의 계수가 현재 홀수이니까 그래서 그냥 판별식을 쓰게 되면서 결국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2차랑 상수를 곱한 거에 4배. 그러니까 2차항의 계수 1 그리고 상수항의 계수 6 마이너스 k를 곱한 거를 그대로 뭐 해주면 되냐면 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4가 들어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24 더하기 4k가 되었을 때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냐면은 크거나 같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알아요. 4K가 결국 몇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 4K가 2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 그럼 4K면 K에다 4를 한 거니까 다 4죠. 그럼 4의 배수들이 현재 23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그러니까 23보다 크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아준 게 K죠. 그게 정답이잖아. 그럼 K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치? 4 곱하기 6 하면 24 되니까 처음으로.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그냥 K가 6이다. 그래서 정답은 6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6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옆에 네 문제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그럼 안 만난다 있겠지? 안 만난다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는 거 보여주면 돼요? 작다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안 만난다는 건 근이 없다는 소리니까 우린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것만 생각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4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였으나 1번만 할게요. 2번은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2번은 그 시험 대비할 때 하기 위해서 아껴둘게요. 잠시. 그래서 우리는 1번만 보겠습니다. 1번만 할 건데요. 내가 2차 함수 최대 최소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 나 이거 처음에 그래프로 절대 안 풀어드렸죠. 왜? 그래프로 안 푸는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만 지금 현재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전체 범위에선 내가 분명히 빠졌다 그랬어요. 전체 범위는 현재 다루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개념편 교재는 그것도 다루고 있죠. 이유는 하나요. 니네가 중학교 때 그걸 안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오는 이제 현재 중1이 되는 아이들, 걔네들부터는 중1이 되는 아이들부터는 우리 교재도 개편이 되면서 실수 전체 범위에 대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유형이 2개에서 하나로 줄겠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적어도 지금 중2 되는 애들까지는요. 중2 되는 애들까지는 그래도 아마 니네 교육과정이랑 똑같이 가기 때문에 아마 걔네들까지 그래도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걔네까지는 완벽하게 똑같이 지금 현재 교재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줄 건 실수 전체의 범위가 아닌 이렇게 x가 제한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x를 제한했다는 것 자체도 그래프가 잘려진다는 소리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가 잘려졌을 때 그럼 걔네들의 최대 최소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거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로 내가 접근을 해드릴 거냐면 그래프로 접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프로 접근하면 지금부터 문제가 많이 쉬워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좀 그래프로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프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참수 fx가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최고차항의 개수가 여기 있는 완전 제곱식으로 되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여기 있는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죠. 그럼 얘가 현재 플러스니까요?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니까 얘가 현재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인 그래프죠? 뭐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랍니다. 그럼 얘가 현재 y는 fx 이렇게 잡아놨을 때 어쨌든 우리 얘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로 접근하고 싶잖아요. 그럼 누구 정도는 좀 같이 찾아주고 가냐면 여기 요 점 정도는 확인해 주세요. 이걸 우리는 2차 함수의 세 글자 뭐라 그래? 이거를 뭐라 그러지? 꼭지점. 그렇지. 이거를 우리는 꼭지점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누구 정도는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면 좋겠냐면 꼭지점. 그것도 y좌표까지는 필요 없고요. x좌표만 찾아주세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이 정도는 만들란 소리야. 뒤에 있는 숫자는 관심 없다 하더라도. 그럼 꼭지점은 여기 있는 얘 완전 제곱식이 얼마가 되는 순간에 주목하니까. 얘가 0 되는 순간에만 주목하니까. 그럼 x가 얼마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까? 그래서 x가 얼마? 맞지? x가 2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x가 2일 때 우리는 꼭지점이 된다. 즉 이게 바로 추계 방정식이에요.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우리 중학교 내용들만 가지고 현재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기준으로 나는 x를 잘랐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만? 어디에서 어디까지로만 잘랐대요? 현재 x를? 1에서 4. 응, 여기 밑줄. 1에서부터 4까지로만 잘라놨답니다. 응? 잘라봐. 1에서부터 4.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1에서부터 4까지로 잘랐다니까 잘라봐. 그러면 1은 2보다 큰 쪽이 있어요? 작은 쪽이 있어요? 첫 번째. 작은 쪽에 있으니까 1은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1은 여기 있을 거고 4는 2보다 큰 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큰 쪽에 있어? 작은 쪽에 있어? 큰 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서 그릴 때는요.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누가 더 여기 있는 축이랑 훨씬 더 많이 가까운가.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1이 훨씬 더 가까워요? 4가 훨씬 더 가까워요? 1이 훨씬 더 가깝지. 차이가 적다는 것 자체가 많이 붙어있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1을 조금 더 가깝게. 그러면 4는 조금 더 멀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어디만 찾아주세요가 되었냐면 여기만 찾아주세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만 구할 거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녹색에서만 보세요. 그럼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에서 원하는 게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최대값 찾아요? 아니면 최소값 찾아요? 최소값. 최소값 동그라미. 그럼 여기 최소값 찾으라 그랬고 그럼 최소값은 함수값이 제일 큰 거 아니면 제일 작은 거? 작은 거. 함수값이 제일 작은 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값이 가장 작은 거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값이 가장 작은 값 이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가장 작은 거는 x가 어디가 됐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그럼 함수값이 가장 작다라는 건 여기 있는 그래프를 세로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세로로 본 게 제일 높게 솟아있으면 돼요? 아니면 제일 낮게 솟아있으면 돼요? 낮게. 제일 낮게 책정된 점이 최소값.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는 1일 때가
최소값이에요? 2일 때가 최소값이에요? 아니면 4일 때 최소값이에요? 4일 때 최소값이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최소값은 4일 때로 본다. 이게 최소값인 거예요. 그러면 최소값은 그때 그 x값 정해줬을 때의 우리는 그때의 함수값 찾아주면 되니까 최소값은 그래서 F4입니다. 그래서 F4를 찾아주면 여기에다가 4 집어넣으면 돼서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잡아놨을 때 그럼 얘가 x 대신에 4. 그럼 4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얼마 더해주면 되냐면 15 더해주시면 끝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계산하면 돼.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계산하면 얼마니? 얘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럼 15에서 4 빼면 얼마? 11이죠? 그 정답은 1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답은 11. 이렇게 찾아주면 돼. 작년에 나왔었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내가 지운다는 걸 어제 지운다는 거 깜빡했네. 다른 학원도 어제 이짓 해놔가지고 지운다 그랬는데 안 지워놨네요. 2021년 9월에 나왔었던 기출문제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찾아주게 되면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옆에 문제 있을 텐데 두 문제 풀어보세요. 꼭 같은 방법으로 둘 다 풀려요. 애기는 여기까지는요. 네 문제지. 네 문제 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풀려요. 지금 한번 해볼래요? 9분 남았으니까. 그래서 요 방법 풀면은 옆에 네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지금 한번 해볼게요.